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초고속 파산으로 인해서 이 국제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윤시훈 기자와 이민재 기자와 함께 차례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시훈 기자. 지금 파산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아시아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좀 있었습니까? 네, 어제 아시아 증시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SVB 파산으로 이제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공포가 컸는데요. 네. 시장 분위기는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빠르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예금액 전액 보증하고 대출 대상도 확대하는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간밤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는 0.28%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15%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0.45%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죠. 그래서 사태가 이제 유럽 은행권으로도 번질지 주목됩니다. 전에 유럽 증시 개장 직전에 전해진 HSBC의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 인수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계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가 9.6%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찍었고 독일계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 주가도 12.7%, 6.2%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은행주도 크게 하락해서 사태 여파는 여전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국 이 사태의 가장 제가 생각의 쟁점은 과연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없을지도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금융위기 때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한번 사태가 나면 어떤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하는 거는 연준이 이것 때문에 기준금리 정책, 긴축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월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태가 어쩌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평가선 문제에서 촉발됐잖아요. 그래서 네. 연준의 긴축이 결국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위기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손가락은 여전히 이제 연준의 점도표로 이어지고 있죠. 네. 연준 스탠스 변화가 있을 거란 기대는 여전히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 최종 금리가 5% 아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상당히 다른 판이 뒤집힌 그러네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이번 달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이제 68% 수준이고요. 동결 가능성은 32.1%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50bp 인상 확률이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 건데요.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이게 78%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빅스텝이 거의 네네. 대세였잖아요. 예. 이제 판이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예, 이번 사태의 여파가 혹시 또 다른 은행권으로는 번지지는 않을까 이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제2의 시그니처 이제 SVB 우려는 여전히 살아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시그니처 은행 폐쇄된 이후에 현재 퍼스트 리퍼블릭, 찰스 슈왑, 이스트 웨스트 뱅코프 등 다른 은행들의 유동성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는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은행주들 상황은 더 처참한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주가는 5%, 1.8% 하락했고요. 지역 중소은행들인 팩웨스트 뱅코프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의 주가의 경우 45%, 47%씩 추락했습니다.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금융당국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후속 조치 나서야 될 텐데 어떤 조치들이 좀 있습니까? 네, 파산한 은행에 대한 후속 조치는 진행 중입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는 폐쇄한 시그니처 은행의 가교은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교은행은 이제 파산한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일시적으로 인수해서 네. 합병, 채권 채무 처리와 같은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은행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짐 허버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샌프란시스코 CEO는 뱅크런은 없다, 시장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고요.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경우는 JP 모건으로부터 700억 달러를 지원받았고 이제 이번에 연준 1년간 지원하기로 한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은행들의 그 지불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여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뭄이 오면 저수지 가장자리부터 이제 마르기 시작하듯이 네. 유동성 긴축에 가장 민감한 스타트업하고 이제 가상자산 쪽이 이제 먼저 반응하는 것 아니냐, 연준의 긴축에 어떤 반응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시장의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태에 대해서 계속 뭐 오늘로 끝날 게 아니고 이게 네.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윤신 기자가 좀 자세히 좀 취재를 해서 네. 계속 이 방송 통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뭐 그 국내 시장이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영향이 좀 앞으로 예상이 될지 이민재 기자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민재 기자? 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은 국내 증시에는 충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세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아하. 네, 이번 사태가 미국의 강력한 긴축 기조에서 촉발된 만큼 네.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키웠기 때문이고요. 네. 또 금융당국도 시장이 급변동할 때는 네. 시장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이제 풀이됩니다. 실제로 코스피는 어제 2,410포인트대로 소폭 상승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달러원 환율도 급락해서 마감했는데요. 전일 대비 22.40원 내린 1,301.8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특히 장마감 직전에는 장중 한때 1,300원을 하향 돌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고채 시장도 강세 마감했는데요. 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장 대비 26.8bp,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17.9bp 각각 내렸습니다. 채권 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을 의미하고요. 이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미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연준 금리 동결이 가시화되면 국내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강세 동력은 아직 살아있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 은행 외환 딜러는 네.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이제 아직은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네. 국내 금융권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네, 이제 은행을 살펴보면요. 네. 이제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이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서 촉발된 만큼 이제 국내 은행들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다만 파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네. 국제금융센터도 미국 일부 은행만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근거로 먼저 국내 은행들은 이 실리콘밸리은행과 자산 운용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국내 은행도 채권 가격 하락과 같은 손실이 일부 있었는데 그래도 유가증권에 투자한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아서 영향이 좀 제한됐다고 보이고요. 네. 또 현재까지 국내 은행들의 대출 건전성도 전반적으로는 양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또 국내 은행들은 가계나 소액 예금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뱅크런이 발생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는데요. 이제 물론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 국내 은행들도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전에 살짝 보도되긴 했지만 KAC 같은 경우는 뭐 먼저 실리콘밸리 뱅크에 투자한 거를 뭐 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뭐 예. 그런 게 이제 직접적인 투자이고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벤처에 투자하는 전문 은행이라는 점에서 분위기상 우리 벤처나 스타트업 쪽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실리콘밸리은행이 벤처와 스타트업에 특화된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 벤처 투자 시장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벤처 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 스타트업에 특화된 은행이 파산해버리면서 네. 가뜩이나 투자 시장이 어려운데 심리적 위축까지 올 것 같다. 국내 시장도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바짝 좀 긴장했다가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을 전액 보증해 주기로 하면서 네네. 한시름 덜기도 했는데요. 네. 한국 벤처 투자가 투자한 글로벌 펀드 중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투자금을 예치한 곳이 있어서 손실을 볼 뻔했다고 전해지고요. 예, 예. 그래서 정부도 벤처 업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도 국내 벤처업계에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또 당장은 벤처 투자보다는 금융 쪽이 문제가 되겠지만 금융이라는 게 벤처 투자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 금융당국도 뭐 어떤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정부 금융당국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경계감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글로벌 금융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라고 언급했는데 오늘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 경제 금융 회의를 열고 네. 현 시점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 네.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아직은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 정부 및 감독 당국이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기로 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는데 네. 다만 당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태 추이를 계속 주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실제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이승원 부총재 주재로 어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네. 이 시장 안정화 조치 가능성을 직접 내비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국내 금리와 주가 또 환율 등 가격 변수와 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하면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단 오늘 거시경제 점검회의 전체적으로 이 경제 수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할 텐데, 그죠? 네네. 예, 대통령 점검 사항도 좀 뭐 거기서 논의가 되겠죠, 당연히. 네. 이 회의는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럼 대통령 점검 사항은 또 다시 또 계속 점검이 되겠네요. 예. 네, 이제 어제 나온 대통령 발언을 보면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 예.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윤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요인과 사태 진행 추이, 그리고 미 당국의 대처, 또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벤처 스타트업에 특화된 만큼 이번 사태로 국내 벤처 투자 시장도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이런 점을 의식해서 금융 시스템 재점검을 아마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후폭풍 또 앞으로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두 기자분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취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시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